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TV 카타콤 3프로 목사 양희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스튜디오가 또 좀 낯설기도 하면서 낯익은 서울의 소리 스튜디오에 와 있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주제를 다루려고 입양에 관한 그리고 양천 입양아동 사망사건 관련해서 다루려고 제가 서울의 소리 스튜디오에 와 있고요. 우리 익숙한 분부터 소개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비담 네, 우리 작가님. 예,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비주얼 담당 비담 이득신 작가입니다. 그래서 비담입니까? 예. 나 뭔가 했어. 뭐가 있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실망입니다. 아니 사실은 뭐 그것도 있고요. 제가 이제 필명이 비담인데 안일 비자 말글 담자 이렇게 막지 않은 세상을 어떻게 좀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좀 맑게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작은 소망. 그게 이제 필명에 담겨 있죠.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아주 특별하고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김지영 전국 입양가족연대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국 입양가족연대 사무국장 김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제는 입양과 관련한 그리고 미혼모 또 우리 아이들 관련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작가님 이야기를 먼저 하면 우리 작가님은 공개 입양, 예, 또 그 공개 입양으로도 유명하신 분이시고 작가님 이야기를 먼저 좀 해주시면 뭐 공개 입양으로 유명하다기보다는 아무튼 제가 알면 유명한 거죠. 예. 제가 2007년도 5월 달에 이제 저희 그 둘째를 생후 80일에 입양을 해가지고 지금 2007년에 지금 중학교 2학년 우리 이제 우리 성주가 지금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럼 몇 살 때? 생후 80일에 입양을 해가지고 지금 중학교 80일. 2학년 중학교 1학년이죠. 우리 애 학년도 모른다. 중학교 1학년입니다. 예, 14살. 예, 중학교 1학년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리고 제가 전에 무슨 채널에서 비담님 유튜브 채널이었나? 거기서 제가 인터뷰한 것도 잠깐 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몰랐다가 이렇게 공개 입양하시구나. 그래서 참 귀한 일을 하셨다 싶었거든요. 제가 당시에 이제 그 채널에 이제 뭐 MBC, SBS, KBS 뭐 여기저기 이렇게 저도 많이 인터뷰도 하고 그러니까 유명하시잖아요. 방송에도 나가고 이제 유명하신 거 맞네. 그때는 제가 이제 인천 지역 입양가족 대표를 맡았어요. 그리고 한국 입양홍보회라고 엠팩의 당시 운영위원도 맡고서 뭐 조금 이따 얘기는 할 거지만 입양 특례법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시에 국회 앞에서도 1인 시위도 많이 하고 보건복지부도 많이 찾아가고 국회의원들 많이 만나러 다니고 또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죠. 아무튼 우리 입양 관련한 일이 참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지영 사무국장님 전국 입양가족연대 좀 어떤 단체인지 먼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저희 입양가족 단체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입양가족 단체들은 친목이나 이제 자조 모임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모이고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 입양가족연대는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입양 문화가 아직은 좀 솔직히 말하면 좀 후진적이죠. 그렇죠. 좀 후진적인 여론이 혈연에 대한 좀 강한 애착, 유교적인 그다음에 모성에 대한 어떤 지나친 신성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아직 입양 문화가 좀 이렇게 좀 좀 더 이렇게 발전하고 좀 수준도 좀 높아져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시대적 사명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입양과 관련된 정책이나 법률도 상당히 지금 역행하는 시대와 역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활동을 좀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입양가족 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린이 아빠도 네, 저도 입양 부모고요. 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저도 2007년 5월입니다. 아, 그래요? 소린이도 지금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이거 이런 데서 또 엮이네요. 뭐라고 해야 되죠? 별로 엮이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것만으로도 사실은 끈끈한 동지애 같은 게 있어요. 아니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거부. 그러면 지금 여기 시민단체, 여기는 시민단체.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실은 그 우리 양천구에서 입양아동 사망 사건이 일어나서 네, 매우 안타깝게. 네, 그랬죠.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입양과 관련해서 오해 내지는 또 왜곡 이런 네.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뒤에서 좀 다뤄보기로 하고 네. 먼저 그 입양 이전에 우리 그렇게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 그런데 이제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이 아니라 뭐랄까 좀 버려진다고 해야 될까요? 태어나면서부터 포기되어진다라고 저희는 네, 포기되어진다라고 포기된다. 얘기를 하죠. 예, 예. 그런 이제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베이비박스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고 네. 또 모르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베이비박스를 심지어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베이비박스가 먼저 뭔지 작가님 먼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베이비박스가 이제 그러니까 포기되어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제발 아이들 그냥 아무데나 놓고 아무데나 네, 네, 그냥 네. 버리고 표현이 좀 심지어 막 그렇지만 화장실에도 유기되는 네 있고,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너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네. 예, 이제 주사람 공동체에서 이 베이비박스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네. 최소한 아이를 키우기 힘들면 여기에다가 놓고 가라라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이제 만들어진 그 베이비박스예요, 그게. 네. 근데 네. 저는 참 많이 답답하고 아쉬운 게요. 유기동물, 동물 유기되는 동물 같은 경우에는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전국 곳곳에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근데 사실 아이들 이 보호센터 자체가 이렇게 좀 많지 않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여기만 운영이 되고 있죠. 예, 또 저 부천하고. 부천하고. 예, 예. 두 군데. 딱 두 군데입니까? 예. 예. 진짜요? 예. 예. 그 지금 그게 문제가, 예. 사실 우리나라 형법상 그 유기는 그 범죄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이 안전장치라고는 해도 네. 이것의 좀 법률적으로 좀 그 논란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네. 예. 아, 그래서 예. 이 부분을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이렇게 설치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하고 부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울의 베이비박스가 세워질 당시에는 네. 이미 그런 논란이 사실 없었거든요. 이게 세워지고 난 다음에 논란이 시작됐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유기아동들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생모들이 좀 네. 자기가 양육을 할 수 없는 예, 이런 예, 좀 예, 예. 안타까운 처지에 빠진 생모들이 좀 그쪽으로 많이 몰려가게 되는 이런 네.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예. 그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법이랄지 제도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러게요. 베이비박스로 아이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근데 지금 그래서는 안 말씀해 되는데도 주신 거는 불구하고, 베이비박스를 설치하는 것 자체도 법적으로 좀 문제가 네. 있다는 얘기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불법이다 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불법 합법의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예. 사실 불법의 가능성 또는 합법적이지 왜냐면 않을 가능성 왜냐면 이런 부분들, 거기는 아이를 안전하게 저희는 버리는 곳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단 곳이죠, 어쨌든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아이를 놓는 행위 자체는 유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그 유기를 아. 조장한다 이런 또 이렇게 사람들도 일부, 있죠. 그런 예, 단체들도 그런 사회적 있고요. 시선도 있고 일부 그런 근데 단체가 대체적으로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네. 일본도 이런 제도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도 미국도 있고 네, 이제 각주마다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면 이런 데마다 이게 좀 이렇게 이 베이비 박스를 두고 네. 굉장히 첨예하게 서로 대립을 의견이 달리하는 이런 그룹들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또 계속 또 자세하게 또 이제 얘기를 좀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런 아이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당연히 베이비 박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예,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예. 감사하겠고요. 예. 저도 이렇게 취재하고 글을 쓰는 그 사람으로서 네. 몇 년 전에 그 미혼모라든지 혹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취재를 다녔습니다. 네, 많이 네. 취재를 다녔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쓰레기 봉투에 이렇게 네. 돼가지고 이렇게 막 버려진다든지 혹은 그 화장실에서 그냥 막 맞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네. 그런 죽음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이 방송상 정말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없는 만큼의 그런 끔찍한. 것들도 많이 이렇게 들었고 그래요. 또 이렇게 네. 실제 그 현장에 가서 보기도 했고요. 뭐 네. 주유소 옆에 막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하여튼 그 이 10대 이렇게 미혼모가 당시에 그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로서 활동을 하실 때였죠. 그러시군요. 예, 시민 기자로서 이제 그때 활동을 연재도 하고 하시면서.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베이비박스를 바라봤을 때는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뭐냐면 자 제주도에서 그 10대 미혼모가 네. 그 애를 안고 네. 비행기도 못 타고 왜냐하면 얘에 대한 어떤 인적 사항이 없으니까 그렇네요. 예, 예. 배를 타고 16시간을 거쳐서 이쪽 그 남곡동 예. 그 언덕길로 올라갑니다. 베이비박스까지. 아. 예, 자 그러면 자 이것이 유기를 조장하는 것인지 왜 물론 이 팩트를 놓고 보면 분명히 유기는 맞아요. 근데 네. 이 어린 산모가 거기까지 올라갈 때는 남곡동 언덕길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어떤 심정으로 오겠냐는 거죠. 네. 적어도 이 아이를 나는 내가 키울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살려야겠다라는 그런 그렇죠. 마음으로 오는 거거든요. 예, 예. 저는 이 마음을 국가적으로 보듬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네. 그런 입장입니다. 그나마 제주도에서 정말 거기까지 오신 그 미혼모의 경우는 정말 그나마 대단한 분이네요. 근데 사실 베이비박스에다가 아이를 이렇게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놓기 위해서 가는. 오시는 분들은 네. 사전에 다 인터넷 검색해서 위치 확인하고 예, 주소 예, 확인하고 네. 거기 가면 어떻게 이렇게 그 아기를 놓고 대부분 또 앞에서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이걸 다 미리 사전 조사를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굉장히 좀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들에 비하면 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뭐 이렇게 어디 뭐 저쪽 어디에 뭐 한길가에 이렇게 예. 네, 유기되거나 화장실이나 이런데. 뭐 화장실이나 터미널이나 뭐 이런 데서 유기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요. 적어도 이런 데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제가 아는 바로는 한결같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살리고 네. 좀 더 아이의 삶을 생각해서 그런 그 곡진함이 있는 사람들이 온다. 그렇죠. 네. 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베이비박스의 시작이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이 쉽게 버려지고 네. 그래서 네. 그 아이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네. 예, 이 시작하신 목사님이 이분이 목사님이라고 제가 네. 이종락 했거든요.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 예.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생명의 고귀함 그리고 그 베이비박스 안에는 추운 날에는 이렇게 뜨뜻한 네, 열이 네. 들어올 수 있기도 네.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왜냐면 아이들은 너무 유약하니까 행여 몇 시간만 지나도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들었는데 정작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인간의 생명이 걔만도 못한 삶으로 지금 바뀌어버리고 있는 네. 상황이네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베이비박스 바로 그 앞에. 박스 앞에 예. 예. 드럼통에 아이를 맡겨놓고 놓고 아기를 놓고 예. 그 아이가 죽었잖아요. 예,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 산모도 이제 예. 그 산모도 생모도 잡혔죠. 아, 잡혔어요. 예, 잡혔습니다. 예, 예. 아. 잡혔고 지금 이제 경찰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계속 변호인해서 같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분이 베이비박스까지 와서 이렇게 앞에다가 왜 너무 안타깝잖아요. 예, 예, 그냥 예. 넣었으면 살았을 건데 그러니까 예. 왜 그걸 맞은편에 파란 드럼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예. 올려놓고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은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들은 거기 때문에 네. 팩트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우회적으로 들은 말로는 뭐냐면 이분도 역시 그 인터넷으로 다 조사를 해본 거예요. 생모가. 네, 이게 해봤는데 요즘 그 베이비박스 가면은 다 감지 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네. 아이를 넣는 순간 아. 안에서 실무자가 나옵니다. 음. 나와가지고 상담을 하자고 합니다. 아. 그래서 당신이 이 아이를 왜 못 키우느냐. 예, 예. 그래서 이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제도와 법이 뭐가 있고,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네. 베이비박스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그 몇백 가정에 100여 가정 정도에다가 매달 이렇게 양육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혼모, 예. 양육 미혼모들한테 애를 예. 키우는 미혼모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다 알려줘요. 근데 이분은 뭐냐면 이 상담을 받기가 부담스러워. 그 상황 그렇죠. 자체도 왜냐하면 예. 이게 어떤 절박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걸 피하고 싶어서 그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그냥 놓으면 당연히 누군가는 보고 그 아이를 발견하고 가겠지. 데리고 발견하겠지. 가서 케어를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와서 그렇네요. 그 박스에 안 예. 놓고 그 앞에 놨던 거죠. 근데 정말 불행하게도 CCTV에 또 잡혔어요. 그게. 예, 불행하게도 이때 그걸 누구도 이렇게 못 봤던 거죠. 그래서 아이가 나중엔 떨어져가지고 또 저체온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런 거예요. 예, 저체온으로 또 이렇게 사망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베이비박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면 베이비박스가 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지원도 하고 제가 그 베이비박스는 초창기부터 취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 네. 있는데 지금 그 베이비박스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주로 이제 그 베이비박스에 오시는 네, 그 네. 생모들 거의 한 90% 이상을 제가 상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서 네. 이제 도저히 자기가 키울 수 없는 사람은 입양을 출생 신고를 하도록 해서 입양 쪽으로 보내고. 하는 분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좀 안타까운 현상이지만은 그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실 시설로 갑니다. 한 60% 이상이. 고아원. 예, 네. 예. 보육원, 보육원이라고 하죠. 양육시설로 보육원. 보육원이라고 양육시설로 하는데. 가고, 그건 또 이제 우리나라의 그 현행 입양 특례법에 좀 문제가 있는데, 그건 또 네. 뒤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뒤에 같고요.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좀 스스로 한번 키워보겠다. 예.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가능한 제일 먼저 이렇게 설득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네. 우리가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한번 키워봐라. 해가지고 그렇죠. 아무래도 엄마가 직접 키우는 게 낫죠. 지금 다른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예. 그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분들한테 이제 그 분유부터 기저귀 뭐 옷 뭐 이래가지고 이 키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이 키트를 매달 이렇게 보내주고 음. 이분들 중에서 또 경제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갑자기 위험하거나 혹은 그 뭐 병원비라든지 뭐 이런 네. 긴급 생활 자금이 필요한 분들은 네. 뭐 현금 지원도 좀 하고 뭐 이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참 귀한 일을 하시네요. 지금 뭐 한국 상황에서 아까 들어보니까 야 이제 뒤에 뭐 이야기는 나오겠지만 그러면은 베이비박스로 오는 아이들은 괜찮지만 베이비박스로 오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예.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베이비박스로 가게 되는 그 원인을 먼저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원인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우리나라 입양법은 일단은 아이를 낳으면 생모가 아이를 출생 신고를 한 다음에 입양을 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입양을 하더라도 입양을 보내더라도 네, 내가 입양하겠어라고 원해도 네, 입양 보내는 것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출생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원치 않게 아이가 태어났으면 네, 그래도 입양을 보내려면 무조건 출생 신고는 해라. 무조건 있어야 맞습니다. 됩니다. 예. 이게 입양의 전제 조건입니다. 아, 네, 네, 입양 네. 보내는 전제 근데 그거 좀 조건이고. 이상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나는 내가 키울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입양을 보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에 출생 신고를 하라 그러면 예를 들면 자신이 과거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출생 신고를 하게 네. 되면 아이를 입양을 보내더라도 출생 신고가 된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거죠. 예를 들자면 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 새로운 남자가 내 과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결코 작게 작용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출생 신고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나 두려움 같은 게 굉장히 클 수 있고요. 네. 물론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몰라서 그냥 그 베이비박스에 가는 경우도 종종 있긴 있어요. 근데 네. 대부분 그런 상황들 때문에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놓고 가는 거죠. 근데 좀 상식적으로 그냥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러니까 입양을 누가 어떤 엄마가 애를 낳아서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싶겠어요. 그럼요. 예. 그런데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형편과 상황이 있어서 입양을 해야 되는데
그 형편이 얼마나 험악하면 얼마나 힘들면 안 좋으면 그렇게 입양을 보낼까 싶은데 그걸 출생 신고를 하라고 하니 이게 네. 과연 될까? 저는 그게 좀 의문이 드는데요. 그게 이게 그 또 한편으로는 네. 이제 다르게 또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네. 보는 그런 시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냐면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심하고 네. 그다음에 미혼모 정책이 굉장히 그 부재하기 때문에 네. 네. 거기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대부분 입양 대상 아동의 상당한 포지션은 미혼모들로부터 발생한 아이들이거든요. 네, 물론 네. 외도라든지 네. 뭐 혹은 그 근친이라든지 뭐 네. 기타 사유로 또 있지만 태어나는 경우도 대부분은 있겠죠. 미혼모에 의한 부분인데 그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대부분 미혼모 이제 단체를 중심으로 어떤 주장을 하시냐면은 네. 일견 이해를 저도 하고 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를 일부분 하는데 네. 미혼모에 대한 정책, 예. 지원 정책과 그 다음에 사회적 편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혼모들이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라고 예. 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예. 근데 그런 분도 있겠죠. 예, 이제 그것은 또 이제 그분들의 이제 그 주장인과 네. 이거죠. 근데 설사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이 출생신고제가 가지는 위험성이 뭐냐면 그 현행 이렇게 주민등록 관계 서류 중에 입양 부모들 현행 입양 특례법상의 입양을 하신 가족들이라면은 뭐가 있냐면 그 친양자 입양 관계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 관계 입양관계 확인서. 예. 그건 뭐냐면 네. 우리가 동사무소 가면 그 뗄 수 있는 건데 예. 누구가 뗄 수 있냐면 성인 입양인만 뗄 수 있어요. 성인 네. 입양인만. 예. 자, 이분이 이제 이게 입양 당사자가 네. 성인이 돼서 성인이 되어서 자기가 이제 뗐어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 거기에 생모의 본명이 나옵니다. 그러겠죠. 네. 아. 예. 생모의 인적 그 사항이 다음에 나오게 되는 생모의 그 개인 식별번호가 다 뜹니다.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X 표시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냥 날 것 그대로가 다 뜹니다. 그 다음에 주민번호랄지 예. 이런 부분들. 기본 증명서하고 초본을 떼면 외조부의 이름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태어난 곳에 태어난 지방자치단체의 그 주소지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예. 이게 뭐냐면 현행 입양특례법상 36조에 보면은 입양 정보 공개 청구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내가 그러니까 입양인이 자기 네. 정보를 알고 싶으면은 반드시 그 친생모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예. 그게 뭐냐면 그게 소위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당사자 동의의 원칙입니다. 예. 그 대부분 외국에서도 당사자 동의의 원칙은 이게 첨부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네. 내 정보를 숨길 권리, 예. 내가 내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알려주지 않을 권리 이런 부분 때문에 네. 당사자 동의 원칙은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집니다. 미국에서도. 네. 그런데 이것을 입양특례법에 있어요. 이 법이 명시가 돼 있는데 예. 서류만 떼면 공개하면 이 법이 다 그냥 예. 완전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법이 왜 있어 그럼?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청회도 하고 예. 이걸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그만큼 현행 입양특례법 2011년에 통과가 되고 2012년에 시행이 됐는데 예. 너무 서둘러서 급격하게 만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분명히. 네. 예를 들어서 입양 숙려 기간 과거에 민간에서만 진행되었던 입양이라는 그 제도를 네. 사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고 왔어요. 국가의 국가의 책임을 일정 부분 가져오는 이런 굉장히 좋은 점도 있었지만 네. 너무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좀 이렇게 좀 굉장히 상식적이지 못한 이런 네. 현상들이 나타나고 네. 더군다나 출생신고제라 이것은 베비박 이게 2012년에 제가 시행이 됐다고 했잖아요. 2011년에 통과가 되고 네. 1년 유예기간 거쳐서 2012년부터 이게 시행이 됩니다. 2012년부터 서울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폭발적으로 유기아동이 이제 늘어나죠. 몰려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생모들이 편지를 주고 갑니다. 상당히 많은 생모들이. 그때 뉴스에도 나오고 막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편지의 내용이 대부분 뭐냐면 예. 출생신고를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다 아이를 그러니까 놓고 갈 놓고 수밖에 간다. 없다라고 예. 하는 이런.
참 우리가 그러면 여기가 좀 나왔으니까 그럼 이런 얘기를 좀 더 진행을 해 보시죠. 뭐 그러면 그 지금 법원에서 입양을 허가하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양을 하려면 입양 허가제도. 예. 일단 출생신고가 출생신고가 들어가야 있어야 되고요. 네, 출생신고는 무조건 기본적인 그 요건이고요. 네. 네. 베이비박스 아동들이 왜 그 많이 입양을 가지 못하고 이건 이미 작년 11월 달에 우리나라 그 감사원에서 네. 최초로 이제 그 아동복지 체계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베이비박스의 유기아동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베이비박스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베이비박스를 특정지어서 이쪽을 그 감사를 합니다. 네. 그 결과 뭐가 나오냐면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정책의 일관된 기조는 뭐냐면 가정보호입니다. 가정보호. 네, 첫째, 보호 아동이 발생을 하면 네. 원가정 복귀를 제일 먼저 시도를 하고. 이렇게 심사를 합니다. 예. 이게 어려우면 입양. 그 다음에 입양도 어려우면 위탁이나 네. 그룹홈. 그 다음에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뭘 하냐면 시설. 시설을 합니다. 그룹홈이라고 시설을 하는 건 그러니까 한 6, 7명 정도 되는 그룹홈. 아이들을 가정집 분위기에서 네. 관리자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 그대로 그룹홈이에요. 아주 네, 소규모의 네, 네. 아이들과 함께 가정집처럼 생활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가정 보유와 시설 보유를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정책 기조는 분명히 가정 보호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네. 계속 시설 보유율이 높아져요. 그러겠네요. 근데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 바로 여기에 출생 신고제에 있습니다. 뭐냐면 베이비박스 아동은 입양 대상 아동은 누구냐면 생모가 자기가 입양을 보내기 위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출생신고를 합니다. 네. 네. 그런데 베이비박스 아동은 유기아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동을 출생신고 할 수 있는 법적 후견인이 먼저 필요하겠죠. 그렇네요. 근데 우리나라 아동보호 정책상 이 아이가 처음에 서울의 베이비박스에 간 아이들은 일단 검진하고 경찰 수속 거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일시 아동보호소로 갑니다. 아동 일시보호소. 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서울에서 운영하는. 네. 근데 여기에 불과 얼마 전까지 몇 달 작년까지인가 거기에 입양 담당하는 입양 담당 직원이 몇 년 동안은 한 명밖에 없었고 어이고. 2명 최근에 3명으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입양 보호 대상 아동이 다 와요. 그러면 애들이 발생하는 유형이 뭐 학대도 있고, 유기도 있고, 뭐 다양한 네, 이유로 네. 이제 그 아이들이 그쪽으로 오는데 아이들이 오래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바로 시설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얼핏 들어도 지금 초반기인데도 뭐가 복잡하면서 뭔가 웃을 문제가 수 없는 있다. 웃을 수 없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 법이 현실을 너무 못 쫓아가고 있구나.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그냥 드네요, 그냥. 예. 근데 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라고 사실은 이 법이 발의가 됐을 때부터 네. 그 입양 당사자 단체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분명히 사각지대가 생기니까 당신들 탁상 공론이다. 네, 이거. 출생 신고제에 예. 대한 예. 사각지대를 막아야 된다. 네. 그걸 대비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해라. 예. 이게 당신들의 그런 법안의 어떤 전반적인 기조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것을 연착륙시키는 게 중요하지. 네. 근데 왜냐하면 이 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누가 책임지냐면 그냥 아이들의 삶이 고스란히 그냥 그렇네요. 자기들 삶으로 책임지는 예, 거예요. 예, 예. 죽거나 시설에서 평생을 살거나. 그렇네요. 예.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참 이 특례법 지금 네. 바꿔라 이거 문제 있다. 그러니까 네. 그게 2012년도에 시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2011년도에 그게 통과가 돼서 잠깐 숙려 기간을 두었다가 12년 8월인가 그때 이제 그 전부터 저희가 매일같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입양 부모들이 릴레이로 1인 시위를 하고 또 뭐 보건복지부 찾아다니고 또 뭐 저 국회의원들 만나고 2011년이면은 우리 MB 때 각하 아니에요? 예, 각하. 역시 네. 그때 사실은 당시에 MB 때인데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해서 통과를 민주당의 이제 시켰습니다. 그 최영희 의원이 때 발의를 했고요. 근데 네. 또 그때 당시에 분위기나 기조는 뭐였냐면요. MB는 무조건 글로벌 표준을 강조를 했어요. 네. 당시에 세계 표준, 글로벌 표준. 고놈의 오렌지. 예, 그 글로벌 표준을 강조하면서 입양법마저도 그렇게 몰고 간 거예요. 예. 입양법마저도. 근데 이거 입양법은 이게 글로벌 표준하고는 상관없다. 이거 한국적인 상황에 분명히 맞춰야 된다. 예, 분명히 예, 있는데. 한국적인 상황에 맞춰야 되고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이거 그때 네. 그렇게 많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때는 그냥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시행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야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제 노출이 되는 거예요. 문제점이 네. 이 당시의 입양법. 저희가 해마다 그 이런 문제를 계속 꾸준히 제기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전혀 그 반응이 없다가 예. 요즘 요즘 이제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최근에 예. 보건복지부하고 여가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써 있습니다. 보호출산제 도입 검토. 자, 이게 뭐냐면 출산제 지금 보호출산. 네. 예. 네네. 그러니까 자. 지금 이거네요. 이 얘기 하기 전에.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입양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예, 예. 네. 입양을 원하는 사람 그리고 친엄마도 엄마 입장에서도 좀 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자기 아이가 자기가 너무 키울 수 없으니 좀 그래도 키울 수 있는 부모를 찾아서 키워준다기보다도 새로운 부모가 되도록 찾게 해주고 싶지만 지금 법이 이걸 막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지금 그 양천 16개월 입양아동 네, 그 네, 네. 뭐 지금 얘기해도 되나요? 네, 뭐 뒤에 이따 얘기를 네.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근데 그 굉장히 그 안타까운 사망이지만 지금 뭐 일련의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마치 입양 제도 자체에 뭐 큰 허점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는데 네. 이건 입양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입양은 이미 실은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입양하는 과정은 이미 사법부의 권한입니다. 사법부. 예. 그래서 법원- 판사원에서 예. 법원의 허가제도로 판사가 예. 허락을 해야 됩니다. 가정법원에서. 예. 아, 그렇군요. 입양 부모가 되려면 그 25가지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뭐야? 거기에는 심지어는 IQ 검사도 합니다. 에? IQ 인성 검사라고 해가지고요. 그 네. 인성 검사 그 범위 안에 IQ 검사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득신이라는 사람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이 네. 그 인성 검사지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는 필요할 것 같기는 네. 해요. 근데 네. 거기에 IQ 검사가 들어가 있어요. IQ? 금융 관련된 모든 서류 다 내야 됩니다. 재산 서류라든지 그다음에 재산에 관련된 거, 금융 불법이긴 관련된 한 거. 이건 합법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 자기 범죄 기록을 공개해야 돼요. 범죄 기록까지 공개를 다 해야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성범죄라든지 네. 폭력 예. 그 4대 범죄가 있으면 안 그건 되는 그 꿈도 못 꿔요. 네, 입양 예. 안 되는 자 거예요. 그러면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네, 하는 예, 이, 뭐 이 그렇고. 서류 준비만 하는데도 거의 뭐 그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세이까지 다 써야 되거든요. 근데 글도 써야 돼요. 내가 입양을 신청하게 되는 뭐 아, 이런 정경심 것들을- 교수님 타노스 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양천 그 아이를 죽인 그 입양 뭐 있죠? 네. 구속돼 있죠? 그 나쁜 네. 사이코패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묘하게 이 과정을 다 통과를 한 사람이에요. 그렇네요. 재판부에서 네. 당신은 여기 가서 심리검사까지 받아오라고 지정해준 데 가서 심리검사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오, 예. 그 부부가 다. 예, 예. 그러면 작정하고 그렇게 속이려 드는 사람을 어떻게 시스템으로 맡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신학교 입학했다고 다 훌륭하지 않아요. 마찬가지. 아니 제가 이 입양운동 생명운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아무리 복지가 촘촘해지고 네. 아무리 시민의식이 높아져도 예. 보호아동, 유기아동 안 생깁니까? 그렇죠. 생깁니다. 맞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예. 인류 문화권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이게 없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인류 그, 역사 네. 자체가 지금 이거를 이 문제가 생겼었는데. 네. 그러면 이게 결코 사라질 수 없는 문화라는 걸 전제하고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제도와 정책을 고민을 해야지 네. 이것을 발본색원하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말 그대로 책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입법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지금 1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지금 이 법이 아니었으면 예. 지금 엄마 아빠 품에서 자라고 있을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시설에서 초등학교 다니고 단체로요. 단체 생활하면서. 아, 그럼
그 아이들이 요즘 100년을 사는데 그럼 이게 또 크게 보면은 결국 그런 아이들이 본의 아니게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당연합니다. 뭐 그 친구들이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람을 모르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이렇게 뭐랄까 문제화되고 또 이 인간성을 상실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게 되는 주범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시설이 그 탈시설이 기본적으로 탈시설입니다. 거기는 거의 다 위탁이지 시설은 없습니다. 시설이 개념이 뭐냐면 네. 단기 보호 시설. 단기로만. 짧은 동안만. 그 네,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정형으로 다 위탁으로 이런 형태로 하는데 네. 미국이 왜 그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나라잖아요. 예. 그 나라는 뭐냐면 돈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이 아이들이 18세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시설에 있을 때 이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비용.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나왔을 때 일으키는 사회적 비용. 네. 다 계산을 해보니까 차라리 한 200만 원씩 그냥 위탁 부모한테 주는 게 예. 오히려 더 싸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위탁이 저희들은 위탁도 시설의 또 다른 개념이라고 또 다른 생각을 모습이라고 하는데 생각은 하지만 예. 그래도 시설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예. 가정에서 그렇죠. 누군가 보호자가 있다는 군대식 거죠. 생활하는 네. 거보다. 강아지, 고양이도 지금 집에서 키우는데 이거 사람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지금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애들이 시설에서 자란다는 거는요. 남자들이 20년 동안 군대 생활한다고 생각하는 거와 맞습니다. 똑같은 진짜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군대 생활 20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어떤 한 시설에 묶여 가지고 그거예요, 지금. 제 아들이 지금 군에 있어요. 예. 코로나 때문에 휴가를 지금 못 나와가지고 지금 거의 10개월째 지금 얼굴을 못 보고 생병이 나게 생겼어요 네. 지금. 그런데 얘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조금이라도 밖에 나가고 싶다. 네. 밖에 나가고 싶다. 예. 오직 이 말이에요. 지금 1년 근데 입대한 지 얼마 된 거예요? 이제 1년 좀 넘었죠. 1년 근데 넘었는데. 근데 아기 때부터 자 보세요. 네. 어릴 때 유기되는 아이들은 태어나면 바로 어디 가냐면 이 36개월까지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갑니다. 네. 거기 가면 아이들이 집단으로 우유를 먹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왜냐면 많은 인건비를 줄 수가 없으니까 관리자한테. 그렇겠네요. 예. 그럼 한 명이 예를 들어서 5명, 6명 봐야 돼요. 그 필요를 예. 그러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먹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해진 필요에 시간에. 따라서 예. 그때 아니면 못 먹으니까. 그러면 네. 애들이 거기서 한 1년만 지내도 거기에 이제 길들여져요. 그래서 울지도 않아요. 이게 슬픈 얘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이 36개월이 되면 어디로 가냐면 일반 양육 보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육원으로 옮겨집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18세까지 자라는데 네.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예.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엄마의 젖도 못 만지고 엄마의 손 한 번 못 잡아보고 네. 18세까지 자라다가 예. 평생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와서 또 혼자 돈 500만 원 갖고 시설에서 그러니까요. 나와가지고 그 시설에서 이제 나올 때면 네. 그냥 국가에서 500만 원 준다면서요. 예,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또 틀립니다. 예, 뭐 또 예. 받을 수도 있군요. 근데 여튼 근데 문제는 쉽게 말해서 돈을 어떻게 써볼지도 모르고 소위 말해서 사회화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돈만 쥐어주면 그거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보호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정말로. 근데 저희들이 또 그 시설 퇴소인들하고도 많은 이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 만나면서 이렇게 같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기본적으로 언어 자체도 그 다양성이 떨어집니다. 그럴 수 있겠죠. 예. 예. 그래서 미국의 어떤 전문가가 네. 실제 어떤 표현을 하냐면 100의 가능성을 가진 아이가 시설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기능이 50%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게 심지어는 언어, 문화, 지능, 심지어는 체력까지, 예. 인지 능력까지. 그 약간 양계장 느낌 아닙니까? 네. 예. 진짜. 그 시설이 가지는 예.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아이들을 키운다라는 건 정말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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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우리나라 그 양육 미혼모라고 해야 될까? 예.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체 미혼모 중에서 양육 미혼모의 비율이 얼마나 제가 되죠? 그 통계는 제가 네, 제가 뭐 정확히는 아니라도 네. 그냥 네. 대충 그려지기라도 하려고. 네, 제가 그 저 베이비박스 그 사무국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물어보니까 양육 미혼모의 비율이 15%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15%. 자, 그러니까 양육 미혼모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정의를 해보자면 어떤 그러니까 전체 그 미혼- 모수 대비로 예. 모수가 그럼 전체 모수 미혼모 대비로- 중에 예, 예, 전체 미혼모 중에 양육 미혼모. 아 양육 미혼모. 예, 양육 미혼모의 미혼모. 정의가 뭡니까? 실제로 내가 낳아서 미혼모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키우는 거죠. 예, 혼자 거죠. 키우는. 네, 네. 혼자 혼자 키우는 키우는 자기가 네. 낳아서 네, 네, 네. 키우는 엄마. 아 15%? 미혼모 중에 15%. 오케이. 그러면은 네. 나머지 85%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은? 나머지 85% 같은 경우에 이제 시설로 가는 아이들이 시설이나 대부분이고 시설이나 입양이나 예, 혹은 입양 뭐, 가는 뭐, 경우도 뭐, 있고요. 그러니까 입양이 돼서 가정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는 경우는 오히려 굉장히 잘 되는 케이스예요. 그렇겠죠. 예. 예. 그러니까 아이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시설로 간다고 보면 돼요. 아, 85% 중에 한 70% 정도가 시설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그 이렇게 요즘 그 아이들이 보육원에 들어가서 그 머무는 평균 그 시간. 기간이 11년이에요, 우리나라가. 근데 세계에서 이게 최고 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예. 신속하게 가정보호형으로 옮길 생각은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시설을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도 처음 출발을 다 그렇겠죠. 그 아이들에 대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예, 했고,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 그 제도상으로 또 시설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설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막 제도적인 문제를 제가 지금 예, 얘기하는 거죠. 예, 예. 보통 이제 이런 오해 편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보육원의 원장님이나 뭐 이런 거 또 드라마에서 맨날 그 좀 나쁘게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원장님이 막 애들을 학대하고 막 어떻게 했다 막 이런 거 나오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네. 드라마에서는 너무 착하게 나오거나 너무 악하게 나오거나. 그러네. 그건 뭐 입양 가족도 마찬가지죠. 네, 맞아요. 네, 입양 네.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즘도 한참 유행한 드라마 있는 것 같던데요. 결국은 그 뭐 막장 드라마로 유명한, 저도 TV를 하면서 잘 모르는데 네, 모르겠어요. 드라마를 잘 안 네. 봐서. 네, 계속 뭐 출생의 비밀이 막 네. 연발로 터지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 자, 그러면 이게 정말 제도를 바꿔야 하는데 이거는 법은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진짜 이 국회의원들이 바꿔야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분들이 사실 이쪽에 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관심을 더 받자 내가 조명을 받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예, 국회의원분들도 예. 내가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일에 집중을 많이 하시는 거죠. 예. 이게 참 비극인데, 정치의 비극인데 그래도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건 사람에 그 대한 문제. 입양이라는 분야가 네, 굉장히 소수문화입니다. 그렇죠. 예. 소수 중에서도 예, 아주 이게 극소수죠. 지금 그 보육지부에서 말씀하시기로는 한 8만 그러면 정도. 그 어느 정도나 될 거예요? 비율로 근데 하면? 추산으로 보면 네. 이게 그것은 이제 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책임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숫자인 것 같고, 네. 과거에 우리나라는 이제 그 친족간 입양도 많이 있었죠. 네, 그렇죠. 네, 이게 신고관이죠. 예, 친족간 입양, 민법 입양도 많이 있었고요. 음. 예, 그래서 뭐 대충 뭐 이렇게 엄밀한 의미에서의 실질적인 입양이라고 개념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한 20만 정도 추산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잡아도 예. 뭐 전체 5천만 중에 가구로 따지면은 뭐 그래도 굉장히 사적 입양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 거죠. 20만이라고 추산하는 건. 예. 굉장히 소수 중에 정말 예, 소수 정말 문화입니다. 몇, 그래서 몇 프로지? 내가 산수가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정치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표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예, 사실은. 예, 예, 그러긴 표가 안 하겠네요. 되고 감성은 자극할지 몰라도. 네, 네, 누군가의 네. 감성을 네. 자극하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 참 정치인들이 정말 좋은 정치인들이 많아져야 되는 이유가 이거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좀 조명 못 받아도 이건 사람에 관한 문제인데. 네, 또 오늘은 제가 참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저희 입양에 대해서 또 바라보는 서로 다른 극단적인 두 진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뭐 상대편이 안 나와서 제가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네네.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의 소위 말해서 좀 그 강한 좀 페미니스트 그룹들이 네. 레디컬 네. 페미니스트 입양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안티적이면서 적인 굉장히 이런, 입양 공격하는 이유는요? 이게 입양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 아, 진짜. 그거예요. 자, 네, 이분- 결과적으로 자, 그분들이 얘기하는 베이비박스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네. 베이비박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놓고 간다는 거기다 거죠? 아이를 유기한다 이런 논리거든요. 마찬가지로 네. 입양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입양을 보낸다. 쉽게 아이를 포기한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거든요. 아, 네. 진짜. 아니, 오죽하면 꼴패미니 뭐 이런 말 나오겠어요, 진짜. 그런 말 써도 됩니까? 꼴패미. 네? 뭐 어쩌겠습니까? 뭐 현실이 그건데. 뭐 근데- 우리가 공영방송도 아니고. 근데 1970년대 미국의 페미니스트 저술 책들을 보면 네. 이미 그때 당시에 페미니스트 좀 그 중에서도 좀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이 네.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음, 그 입양은 아무리 선한 의도로 포장을 해도 네. 결국은 생모와 아이를 갈라놓는 제도다.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요. 틀린 거 아닌지 알겠는데, 당신들 잘난 건지 알겠는데, 현실이, 아이, 진짜. 그 사람들의 의식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과 그 사람들의 의식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알겠는데, 진짜, 그러지 맙시다, 좀. 근데- 이렇게 너무 잘나서 탈이야, 진짜.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입양법을 만든 분들도 네. 이걸 성한한 변호사분도 네. 이걸 만든 변호사분이 계시거든요. 예. 제가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이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권운동에 굉장히 막 아주 명성이 높은 분이세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이 법을 만드는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분이 이제 실제 방송에 나와서 예를 들어요. 네. 왜 입양특례법의 필요성이 뭡니까라고 이렇게 방송 기자가 물어봐요. 네. 그 증거 화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양 부모가 이 애를 입양해 가지고 앵벌이로 활용했다. 근데 이런 표현을 하면서 입양 이 학대가 굉장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 예, 이제 입양법을 근데 설사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좀 있을 수 네. 있죠. 어디는 네. 없습니까? 제가 오늘 통계를 이따 얘기할 건데 네. 있어요. 네. 뭐 그리고 해마다 이번에 입양 아동 죽었잖아요. 네. 해마다 한두 명씩 죽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이제 그 양천구에 있었던 입양 아동 사망 네. 사건. 예. 이제 오늘 실제로 해보려고 한 그 주제이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어떤 사실이 맞는 겁니까? 근데 제가 요즘 저는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방송을 전혀 이렇게 스크린을 못 하는데 지금 요즘 계속 이렇게 공영방송 메이저 방송들에서 MBC 뉴스에서 계속 나옵니다. MBC도 그렇고 EBS도 그렇고 SBS도 그렇고 이 방송에서 이 주제를 굉장히 이제 지금 자극적으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이게 네. 뭐냐면 입양모가 막 애를 어떻게 학대했는지 네. 그 다음에 이것이 마치 입양이라는 제도 때문에 예. 발생하는 문제인 것처럼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어요. 뭐냐면 저희가 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3개월 단위로 입양 아동이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입양 아동이 아니고 입양을 전제로 위탁 중인 아동이었는데 네. 3개월 단위로 2명이 죽습니다. 학대로 사망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때 당시에 전국에 있는 그 입양 가족들이 전수조사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이 와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어요. 냉장고 문을 왜 열겠어요? 냉장고에 뭐가 있나 네. 해서 열었나? 애한테 뭘 먹이고 잘 먹이는지 그거 보려고 열어요. 예. 와가지고 입양 부모가 멀쩡히 눈앞에 보고 있는데 바지를 위로 때렸는지. 예. 이런 이런 무참한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 이 방송 돌아가는 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 상당히 좀 위험한 수위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냐면 어떤 단체들이 지금 이렇게 가서 이렇게 시위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너네들이 입양 제도가 허술해가지고 이런 나쁜 사람을 걸러내지 못해가지고 발생하는 문제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 입양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자동으로 생깁니다. 예. 뭔가 입양이 아무나 이런 살인자도 입양할 수 있구나. 지금 현재 입양 제도가 네. 이런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아니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이제 그 예, 얘기를 예. 이제 제가 해드릴 건데 네. 그러면서 이제 입양과 관련된 문화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되죠. 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25가지 서류를 한 달 동안 챙겨가지고 사법적인 판단을 통해서 판단을 받고
불시 가정 방문도 받습니다.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 제가 보니까 이 그 입양모가 뭐 죄인이야? 네? 입양 자체는 죄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네. 입양을 근데 입양 가정 이게 자체를 그렇게 이제 몰아가는 저희가 볼 시각이 때는 있다는 이게 거죠.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냐면 네. 이 사람이 애가 죽기 전에 입양 학대 신고가 3차례 있었는데 있었어요. 네. 최근에도.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현행 법상 네. 사후 관리를 1년 동안 하게 돼 있는데 예. 이 1년 동안 누가 하게 입양하고. 돼? 예, 입양하고 입양하고 1년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걸 누가 하게 돼 있냐면 네. 입양 기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현행. 네. 그래서 만약에 학대 사례가 발생하면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라 아보전이라고 쉽게 표현을 하는데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 개입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입양과 아동과 관련된 모든 그 어린이집이든 기관들은 학대의 징후가 있으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3차례 됐는데 네. 입양모가 제가 기록을 봤어요. 예. 입양기관 기록도 보고 아부전 기록도 봤는데 이번 사건. 예, 사건에 네. 대한 기록도 봤는데 이 입양모가 피합니다. 면담을.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친정에 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지금 어디 그 아이 데리고 어디 놀러 가 있어요. 네. 뭐 지금 만날 수 없어요. 네. 즉 무슨 말이냐면 강제 면접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하면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방법이 없죠. 법상 뭐 입양 기관에서 뭐 영장을 하겠어요. 그렇죠. 예. 수갑을 채우겠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경찰에서도 조금 이렇게 좀 아니한 이런 것도 보여지지만 기본적으로 뭐냐면 사후 관리에 대한 엄격한 어떤 이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들어보니까 거죠. 경찰에서 네. 그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 그냥 물어보고 아니라고 하니까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행정상 경찰이든 기관이든 근거를 가지고 뭐든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또 자, 너무 그런데 또 과하게 하면 안 되니까. 이 아이가 병원에 갔는데 입안에 헐었어요. 예. 근데 이게 영양 결핍 때문인지 혹은 외력에 의한 건지 혹은 예. 뭐 때문인지 이유를 몰라요. 의사가 뭐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외력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긴 하네요. 또 무조건 병원 그럴 수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했다가 또 나중에 또 네. 인권위 같은데 진정 놓으면 또 그렇죠. 고쳐가지고. 그렇죠. 예. 우리나라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행정 쪽에 있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가장 제1의 원칙이 뭡니까? 책임지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내가 뒤집어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맞거든요. 매뉴얼상. 그렇죠. 그럼요. 예. 네. 그럼 무조건 그것만 탓할 수는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경찰을 너무 나무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러네요. 다만 예. 이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잖아요. 그래서 사후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싶으면 네. 사후 관리를 엄격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한 2번 피한다 면접을 근데 그게 좀 약간 좀 이상한 징후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강제 면접권을 발동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네. 식의 어떤 예. 정책적인 제도를 보완을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예. 네. 지금 이 문제는 사후 관리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지. 예. 이게 입양 과정에서는 작정하고 숨기려 들고 작정하고 5, 6개월 걸려요. 입양하는데. 그거 법원에서의 또 조사관이 따로 있어요. 네. 입양 기관만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서 법원에 또 따로 조사관이 따로 보통 있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네요. 그래서 엄청 까다롭다니까요. 예. 저도 지금 제가 입양 신청하면 저는 입양 못 해요. 자격이. 첫째 경제에서 걸리고. 예. 아니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뭐 해보려고 했는데. 그다음에 나는 사법적으로도 좀 걸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전과가 있구나. 시리하다. 뭐 하여튼 뭐 그게 무엇이든. 근데 어쨌든 그런 정도로 까다로운 이 과정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네. 그리고 개인정보라 말씀은 못 드리지만 네. 이분들 직업이 다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맞아. 또 한 사람은 그거 아니면 그 자체가 안 된다. 네, 네, 직업이 없으면 안 그리고 또 한 됩니다. 사람은 고도의 전문직이에요. 네. 그냥 일반 전문직이 아니고 어.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신뢰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작정하고 이렇게 자기의 본성을 숨기고 입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입양 부모들이 입양아를 학대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썩 높은 비율이 아닌 거겠네요. 자 보세요. 제가
아동 학대 통계. 2001년부터 2016년까지 통계를 제가 가져왔어요. 네. 야, 보면 이게 아동 학대 연도별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예요. 네. 이게 보면 이게 말하는 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 2001년부터 16년이면 토탈 10 몇 년간입니까? 17년이죠. 네. 17년 동안이죠. 네. 17년 동안의 통계인데 대부분은 75%에서 80% 사이에 이 아동 학대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친모하고 친부에서 일어납니다. 친모하고 친부. 원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네. 입양 부모가 아니고. 아, 네, 네, 네.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친부모한 사이에서 자,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우. 예. 그다음에 한 4% 정도는 한 일정하게 한 4%에서 5%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는 물론 또 어떤 때는 뭐 7%까지 갈 때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한 4%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게 어디냐면 계보 계무. 그러니까 재혼 가정. 계모. 재혼 가정에서. 네, 재혼 가정에서 이게 발생을 합니다. 네. 17년 동안. 네. 그다음에 한 0.2에서 0.4% 정도의 포지션으로 입양 부모들 입양 1%도 안 부모가 돼요? 발생을 합니다. 오. 이 건수로 치면 30건, 50건 이 정도 됩니다. 1년에. 예. 자, 그러면 전체 건수 중에서 자, 그러면 네. 제가 75%라고 그랬죠. 네. 그다음에 4%라고 그랬죠. 그럼 네. 79%죠. 네. 그다음에 0.4%라고 그랬죠. 네. 0.2%에서 4%. 0.1%. 나머지 프로테이저는 어디일 것 같아요? 시설 아닙니까? 아니요. 나머지는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동생, 형제, 친족. 친족, 즉 혈족에 의한 아동 학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니 1%도 안 되는데요? 우리 입양 부모들. 그런데 네. 그러면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계모와 계부, 재혼 가정과 입양 부모의 그 학대가 많은 줄 아느냐?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심파 때문에 그러거든요. 언론에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콩쥐팥쥐. 예. 그러니까 재혼 가정에서 예. 얘가 계모한테 맞았어요. 그러면 이게 우린 이것을 자극적으로 좀만 자극적으로 그렇죠. 부풀리면 네, 우리나라 그렇죠. 이게 한국 언론 인터넷 언론의 클릭 수가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네. 자, 최근에 그 양천아동 제가 말했잖아요. 네. 그 나쁜 살인자가 애를 죽였어요. 그거 어쨌든 굉장히 나쁜 짓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것을 부모가 아니라 입양모라고 딱 써봐요. 클릭 수가 아마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크겁니다. 한 10배, 10배, 20배는 뛸 것 같은데요. 결국 여기에도 자본의 논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언론사에 예. 자기 이 클릭 수를 높여가지고 음. 광고로든지 예. 뭐 이런 수익을 더 올리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또 뭐냐면 저는 그것을 언론사만 탓할 수 없는 게 네. 그게 즉 뭐냐면 그게 먹힌다라는 것은 네. 지금 우리 한국 문화, 사회의 예, 정확한 지표를 저는 나타낸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준. 그러니까 어떤 뭐 편견에 대한 인식이랄지 뭐 이런 네. 부분들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입양이나 미혼모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클릭하는 클릭률에 있어서 그냥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입양 기관하고 예. 그런데 전화 온대요. 너네가 왜 입양을 그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왜 애를 죽게 했냐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네. 오로지 감성적으로 거기에 이제 이 그러네. 감정이입이 된 네. 이게 이 사람들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감정이입이 된 사람들이 정의의 사도가 돼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입양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입양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작가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입양이 그러면 나쁜 겁니까? 계속 지금 입양 이게 뭔가 부정적이고 막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 뭐 이제 우리 입양 부모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네. 그러니까 입양 부모님으로서 가족이 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죠. 네. 예. 하나는 결혼이고요. 예. 또 하나는 출산입니다. 그리고 세 네. 번째가 바로 입양인 거죠. 예. 그냥 가족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 뭐 네. 대단히 뭐 성스럽다 고귀하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우리 애를 키우는 게 뭐 성스러운 일이다 고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있어요. 말씀해 주시니까 입양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 훌륭하고 대단하고 막
진짜 성인들만 할 수 있을 것 같은. 저를 보면 그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네. 뭐 사실은 뭐 저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입양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전 음주운전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사실 예. 나쁜 분들이네 다.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네. 네. 근데 아무튼 지금 뭐 법적으로 걸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은 사실은 아마 저도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또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증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입양을 신청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요. 나의 모든 것을 다 까발려야 되는 예. 나의 모든 것, 나와 우리 가족, 그러니까 나와 아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까발리고 국가에다가 다 노출을 시켜야 돼요. 어떤 네. 분 표현으로 영혼이 탈탈 털리는. 네, 정말 영혼이 털리는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입양법이 바뀌기 전에 입양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당시에. 근데 네. 지금은 뭐 필요한 서류를 입양 기관에다가 내는 게 아니라 법원에다가 내잖아요. 이게 법원에다 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국가기관으로부터 이렇게 다 탈탈 털리는 기분. 그리고 분명히 국가기관에서 분명히 나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알면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응. 네.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입양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가치를 실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추진하세요. 저는 분명히 이제 권해 드리는 입장 중에 좀 하나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네. 좀 이제 그 뭐랄까 환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 부분에서 너무 어려울 거야라고 네.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떠세요? 현실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제도며 뭐 이런 것들은 그렇다 일단은 좀 넘어가서 우리가 사실은 모든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이 있잖아요. 성스러운 마음으로 고귀한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나요? 자녀 양육을 할 때 어떤 마음인 거죠? 아니 태어났으니까 키우는 거죠. 그럼요. 입양을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아이를 낳고 싶어서 낳은 거고 또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입양을 해서 키우는 거잖아요. 네. 입양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아이들 키우는 과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애 키우다 보면 애들 뭐 키우다가 말을 잘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그쵸. 때도 있고 네. 안 들면 정말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네. 큰 소리를 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 치면 또 애가 삐지니까 또 달래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네. 양육에 있어서 또 돈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야 너 PC방 좀 그만 다녀라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예. 온갖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양육은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키우는 거는요 그 양육이에요. 자녀 양육 아이 네. 키우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성스럽고 고귀하다 이런 게 아닌 거죠. 사실 아이를 키우는 건 다 똑같은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그런 뭔가 이렇게 대단한 일일 거야라고 하는 네.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는 것 같아요. 그게 한국의 문화죠 아직은. 네, 네. 아직까지는 네. 그런 문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결혼하고 바로 처갓집에서 술만 안 먹었으면 우리 큰애는 안 태어났어요. 세상에 출생의 비밀이 밝혀졌네. 그런데 네. 태어났는데 너무 예쁘고 네. 귀한 아들이죠. 네. 네, 첫애가 아들인데 네. 우리 딸은 이제 제가 귀농해가지고 이제 작정하고 이제 둘째를 키워야겠다 해가지고 네. 입양을 했는데 그 전주에서 귀농하실 때 키우신 아니 이제 건가요? 산청에서 이제, 산청에서? 네, 네. 아. 근데 네.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 그 딸이 뭐냐면 엄마하고 싸워요. 사춘기거든요. 한참 중학교 1학년. 네. 그러면 무슨 말을 하냐면 엄마 나 왜 입양했어? 딱 이렇게 겪으면 네. 나를 왜 입양했어? 그래. 네. 그럼 우리 집사람은 또 야, 네가 이년아 이런 애인 줄 몰랐지. 너무 자연스러운데? 예, 그렇죠. 너무 자연스러운데 말이에요. 저- 자연스럽게 네, 그런 비슷한 저도 막 얘기를 화나면- 많이 해요. 네. 저 화나면 그래요. 네. 내가 너를 괜히 입양했다고 죽었다고 반 후회한다고. 네. 내가 우리 큰애 날 화나게 하면 그러잖아요. 네. 내가 너를 괜히 낳았다고. 너를 그럼요. 괜히 그거 키웠다고.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네, 거죠. 네. 그렇네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그 관계, 그 끈끈함이랄지 이런 부분들 분명히 네. 이제 그런 그 관계 속에서 그런 작은 일들이 있는 거고 그런 네. 작은 이야기들은 이제 오고 가는 거고 이게 그냥 일반 생활하는 가정 속에서 누구나 있는 얘기를 그냥 저희 입양 가정들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뭔가 좀
고결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거 없습니다. 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현실. 그런 거 꿈도 꾸지 마세요. 딱 현실. 네, 아주 차가운 현실만 있을 뿐입니다. 그냥 내가 안 나왔다. 아, 내가 이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돈을 좀 더 저축을 했을 건데 뭐 이런 거. 네. 내가 낳지 않고 키우는 거다라는 거 외에는.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렇네요. 자, 입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입양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건 입양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은 저도 결혼 전에도 좀 입양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몇 가지가 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현실적인 문제. 예, 진짜 저는 그때는 이제 뭐 생활도 쉽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른들이 야, 누구 핀 줄 알고 데려오냐. 뭐 그러니까 정말 좋으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저희 부모님, 저희 장모님 뭐 진짜 훌륭하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혈육에 대한 거 이게 너무 커서 네.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어떤 나름 어떤 그 이제 그런 환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실존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부분에서 현실이다. 예,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입양 가정들이 다 대부분의 공개 입양 가정들이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 보니까 핏줄도 있고 아이들의 기질적인 부분도 있고 DNA도 있고 다 그렇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그래도 환경에 지배당하는 동물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물론 뭐 핏줄, DNA, 기질적인 어떤 그 태생적인 기질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맞습니다. 봐요. 예, 예. 현실적인 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느냐라는 것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입양을 해서 키우는 거고 네. 예. 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떠나서도 입양이라는 것은 저는 한 아이의 삶을 구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 제가 제 딸이나 제 아들한테 그 너는 나의 어떤 그 뭐 이렇게 아들, 나의 딸 이 개념 이전에 이 아이가 하나의 생명체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이 아이만의 가지고 있는 자존감과 이 아이만의 어떤 살아갈 권리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보장해 준다라는 것만으로도 네. 저는 입양이 엄청난 그것만으로도 큰 그 아이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앙적으로 단어가 생각이 안 보면 나네요.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양자 되었어요. 야, 다 입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저는 입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로서 뭐 제 친구들 중에 입양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어찌어찌 하다가 그냥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우리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녀 키우는 현실이다. 네. 그리고 요즘 이제 소위 말하는 공개 입양 이런 것들도 다 추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게 좀 되게 너무 좀 이렇게 그 좀 충격이라기보다 좋은 신선한 충격이었는데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너 입양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너 안 났어 이런 거하고 같은 말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끈끈한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말이죠. 예, 물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좀 정리하면서 우리 국장님도 다 혹시 제가 이제 놓친 부분이 있었으면 좀 사실 뭐 오늘 그 시간이 짧아서 뭐 깊게 더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입양이 한국 사회에서 이게 그 우리나라 워낙 그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회잖아요. 네. 네. 이게 성정치, 젠더 정치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아, 사실 그렇군요. 입양이.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피아가 식별이 안 되는 예. 그러네요. 이런 상황까지도 지금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언제 또 기회가 되면 네. 이게 그 젠더 정치, 성정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고 네, 이게 네. 한국 사회 페미니즘 운동과 네. 그다음에 이 입양 운동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고 시간이 이런 좀 너무 부분들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네. 다음번에 한번 시간 내서 네, 다시 네, 한번 네. 또 얘기 한번 갖도록 예. 하고요. 또 제가 기본적으로 너무 지식이 많이 없어가지고 예. 좀 그래서 또 좀 죄송한 측면도 아니요,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 또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셨어요. 네. 자, 그리고 작가님 우리 요거 써주셨는데 입양을 생각하고 있는 부모를 향한 조언 하면서 책을 하나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그거는 우리 저 국장님이 쓰신 책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자가 여기 계셨군요. 예. 세상의 모든 소린이에게. 예, 우리 예. 국장님도 소린이라 하면? 책 좀 예. 아, 여기 있네요. 소개해 예, 예, 주시죠. 네. 제가 책을 들어서 이거 좀 잡아주세요. 이게. 소린이라 하면 소린이라 하면 우리 네. 저 국장님의 제 딸. 딸. 아, 네. 지금은 네, 네. 후회하고 있는. 제 딸 이름인데 모든 부모들은 다 후회하죠. 이런 어떤 그냥 이렇게 에세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직접 거의 한 1년 동안 1년 이상 취재하면서. 취재하고 아, 발로 뛰고 입양과 관련된 주변 사람들 관계된 모든 사람들 미혼모부터 해가지고 네. 입양 기관, 입양 시설. 부모 또 입양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네. 사적 그래서 입양 이런 입양 거기에 해당되는 입양되는 가족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네. 제 생각과 같이 이런 것들을 같이 네. 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네. 이 책은 입양을 하고 싶은 분들, 네. 네. 그 다음에 지금 입양하신 분들도 자기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 입양 그리고 입양에 관심이 없어도 교양서로서 네. 네. 어.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 국민이 다 읽어도 될 책이다 이런 뜻입니다. 좀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소린이에게. 예. 예, 입양에 관련된 지식이 없어도 이걸 읽으면서 입양에 관련된 소양이나 이런 그러니까 부분들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네, 이 네, 책이 네. 꼭 필요하다. 네, 예. 입양과 관련된 책 중에서 유일하게 2세를 찍었지만 네. 예. 아직 3세를 넘어가지 못한. 그렇죠. 3세 쉽지 않습니다. 예, 요즘 출판사로부터 인쇄가 안 들어옵니다. 안 팔리고 있구나. 네. 네, 오늘 우리 작가님과 또 김지영 국장님 모시고 방송했는데요. 아쉽네요, 좀. 진짜 더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젠더 문제라든지, 이게 네.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다음 기회에 한 분 더 모셔서 네. 저희 좀 방송 또 들어보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이 국회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경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사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아니, 사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다 해요. 국회의원하고 대통령도 하는 세상인데 뭘 그래요. 예. 아니, 법을 바꿔야 되니까 제일 잘하시는 분이 하시죠. 근데 그 사법이 파렴치한 내용이라면? 그게 아닌 걸로 믿겠습니다, 그냥. 네. 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저희 시청자분들도 입양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 미혼모와 함께 있는 아이들, 또 입양도 안 되는 아이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법안 바꾸는 것도 그렇고, 좀 우리의 시각을 먼저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오늘 출연해 주셔서 국장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